예, 인천여고 박지문입니다. 예, 뭐 오늘 조정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큰 조정은 없을 것이다. 결국 상승 방향이다. 그렇게 결론을 먼저 내리겠습니다. 예, 먼저 코로나 차트부터 보겠는데요. 자, 이 코로나 글로벌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가장 먼저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거의 뭐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와 프랑스 같은 유럽이 그 다음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이 좀 더 좋아지고 있는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미국 유럽의 경제 정상화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착착 유지가 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유럽의 계약도 하고 있다네요. 유럽의 계약이 또 우리나라 계약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재개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데 어제 모더나의 백신 관련 얘기들 때문에 미국 유럽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모더나의 백신의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진짜 성공한 거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희망이 생기게 되고 사실은 뭐 개발해가지고 상용화가 되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인류는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제유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늘 이제 만기였어요. 선물 만기.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지난번에 만기, 지난 4월달 만기에서 국제유가가 WTI가 무려 장중 40달러 마이너스 40달러 마감에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내려가는 초유의 사태가 나가지고 정말 글로벌을 경악시켰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만기도 굉장히 5월 만기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차트 보시면요. 60일선을 돌파한 이 6월물 WTI 6월물이 착실히 올라갔고 오늘 비록 음봉이긴 하지만 2.14% 상승 마감됐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안심시켜주는 그런 데 모습이다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경제활동 재개되니까 원유 수요 늘어날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감, 경제가 좋아질 것이고 원유 가격 이런 것도 다 정상화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뭐 경제 정상화되면 기름 많이 쓰겠죠. 다시 한우는 좀 흐려지겠습니다만은. 자, 다우지수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어제 급등 나와서 기분 좋았는데 오늘은 좀 내려갔어요. 뭐 당연히 급등 나왔으니까 내려가는 거 당연하다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어제 급등에 비해서 오늘 조정은 좀 얕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강한 상승 후에 얕은 조정은 상승의 연장이다 봐야 되겠죠. 양봉 3개가 강하게 밀고 올라온 상황이라서 오늘 조정이지만 또 내일은 오늘 저녁은 또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도 잠시 보고 있는데요. 나스닥 차트도 일단 다우지수보다는 좀 적게 내렸어요. 0.54% 내렸는데 어제 급등에 비해서 상당히 작게 내렸죠. 그래서 나스닥은 조금 더 희망적이다. 나스닥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제 역사적 고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쭉 치고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렉패커드인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휴렉패커드.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의 대명사이고 그 외에도 요즘 뭐 통신 제품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말이죠. 지금 휴렉패커드가 4일째 양봉이에요. 4일째 양봉, 오늘도 양봉인데 여기 60일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뭘까 삼성전자나 뭐 LG전자 정도로 봐야 되나 어떻게든 하여튼 그런 제 종목인데 아마존하고 좀 다르죠. 어떤 뭐 애플 같은 거랑 좀 다른 종목인데요. 어쨌든 컴퓨터 종목인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산업의 부활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고 또 기술주는 살아있다 이런 맥락 두 가지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양봉 4개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기술주가 다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어제는 이제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기술주들의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아마존도 오늘 다시 올라갔는데 아마존도 이렇게 4일째 양봉을 내고 있고요. 어제 사실 아마존은 상승폭이 좀 작았습니다만은 오늘 또다시 올라가면서 위에 꼬리가 있긴 있지만 또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의 1등주 주도주는 나야 라고 이제 다시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물러가더라도 또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오는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장주는 영원하다. 그런 이제 모습, 영원의 군주입니까? 기존의 대장주는 뭐 영원하다 하는 관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쭉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를 많이 봐야겠죠. 아마존,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거 계속 봐야 되겠죠. 자, 그런 모습이고요. 자, 우리나라 지수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부터 보겠는데요. 이 코스피 차트가 거의 한 달입니다. 딱 거의 한 달. 한 달 동안 1950에서 이렇게 행보를 했어요. 그때 갭 상승한 이후에 딱 한 달 동안 이렇게 행보를 했죠. 굉장히 좁은 구간의 행보인데 사실 이런 차트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행보하면 내려가게 돼 있는데 행보하면서 21을 지키면서 안 내려갔다는 얘기는 결국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갭 돌파 상승이 나왔고 더군다나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진짜 오랜만에 제 기억에 2월 21일인가 이후에 코로나 사태 발생했다는 이후에 외국인은 거의 순매수 한 적이 없었거든요. 기관도 뭐 매수는 하긴 했었지만 어제처럼 이제 양매수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 3,700억대 매수, 기관 8,400억 매수, 합해서 1조 2천억대 매수를 했는데 요거는 지수 돌파의 지수의 모습이지만 수급 자체도 이제는 양매수 들어오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사야 되겠다. 지금 뭐 공매도 금지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동안 기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 계속 팔았는데 이제는 이제 몰렸어요.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물량 다 틀렸고 몰려가지고 할 수 없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제 올랐던 것 때문에 오늘 좀 다소 밀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시작한다라는 신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 매수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도 잘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차트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에 쭉 코스닥 차트는 도대체 조정을 모른다라는 말씀 드렸죠. 5일선 따라 쭉 올라와가지고 어제 696 마감인데 최근에 며칠도 보시면은 최근에 한 2주가량도 보면은 5일선에서 그 이제 밑으로 떨어질 듯 하면서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떨어질 거면 진짜 떨어졌지 안 떨어지니까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 얘기는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로 700을 돌파한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좀 다시 내린다 하더라도 큰 하락은 없을 거고 700을 다시 돌파하는 모양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낙폭과대주하고 기존의 IT 종목 두 가지가 지금 시장의 중심인데 제가 어제 낙폭과대주 좀 말씀을 드렸죠. 어제는 현대차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자동차 많이 올랐어요. 자, 기아차 차트입니다. 기아차 보시면은 이게 쌍봉 고점 두 개 봉의 고점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개 하락을 하는데 어제 요 지점을 갖다가 갭으로 돌파하면서 갭으로 돌파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이렇게 모양 자체가 21선 잘 유지가 되면서 잘 버텼지 않습니까? 잘 버티면서 강력한 저항이라고 하는 쌍봉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올라간다 봐야 될 것 같고 길게 가서는 한 4만원까지 기아차 4만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한지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자, 신한지주 마찬가지인데요. 신한지주는 단계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이렇게 요것도 61선에서 거의 밀리던 하면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매물을 소화했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갭 돌파 나왔기 때문에 비록 전고점 돌파는 아니지만 요거는 추가 상승의 모습이다. 위에 본래의 4만원대 이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물러가고 말이죠. 경제 정상화되면 은행주가 이렇게 뭐 내려갈 일이 있겠습니까? 은행주가 뭐 망할 일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은행주도 이제 좀 지나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또 제가 이제 유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유가만 얘기했는데 사실 SO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 별로 안 올라가서 조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SO일도 이제 갭 상승해가지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사실 SO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을 지속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1분기 실적에서는 재고 감모 손실 때문에 재고 손실 때문에 재고 평가 손실 때문에 뭐 엄청 1조대 주 단위의 이제 그 실적 마이너스 적자가 나왔는데 이번엔 또 적자 나왔던 것만큼 흑자가 나오진 않겠지만 상당한 규모의 재고평가 손실 이익이 나오면서 재고평가 이익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돌파가 나왔으니까 주가로 볼 때 8만원대, 85,000원대 당분간 쭉 상승 나오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낙폭 가대 종목의 대표적인 게 그 여행주하고 항공주예요. 하나 투어 어제 모양 좋았죠. 비록 이제 음봉이긴 했지만 상당히 시도가 좋았다 생각합니다. 장기 라인 때문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어제의 음봉으로 어제 돌파 시도로
기존의 매물은 다 틀었다. 기존에 여기 있던 매물들, 이런 매물 다 틀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요 라인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 쭉 치고 올라가면서 투어주들도 상승을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삼성 SDI 차트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또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삼성 SDI 기존의 대장주죠. 셀을 만드는 삼성 SDI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아마도 2020년대 10년간의 대표 선수로 전기차 2차전지 이게 돌파해서 아마 전고점 돌파가 곧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제가 영혼의 군주 카카오 오늘 아마존의 모습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카카오 모습도 여전히 좋습니다. 전고점 돌파해서 어제도 보니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밀려야지 정상이죠. 어제 같은 경우 좀 하락이 정상인데 밀리지 않고 아래꼬리 달면서 역시 매수세가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것을 나타낸 모습인데 이 모습은 뭐냐면 뭐 여기서 이제 급등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밀리더라도 많이 밀리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는 카카오 네이버는 조금씩 밀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상승시 말고 하락시 조금씩 그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